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이 18석 전석을 차지하며 범야권의 4.10 총선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광주 지역 8명의 당선인들은 지역민들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를 민생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에서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며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지역구 싹쓸이로 텃밭 지키기에 성공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지역의 모든 의석을 휩쓸었지만 오늘의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는 광주 시민의 승리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오늘 참배하면서 했던 다짐을 담아서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초선인 광주 지역 당선인들은 밥그릇 지키기 정치, 서로 증오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일상, 민생을 해결하고 특히 호남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치열하게 뛰겠다고 했습니다. 180석 가지고 왜 나라를 지키지 못했냐 하시던 호통,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호남의 자존심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약속했습니다. 많게는 88%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광주 당선인들. 하지만 민주당 일색 구도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투표할 때는 무시든 다 잘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또 되고 나면 마음이 다 바뀌더라고요.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지역의 강한 심판론에 힘입어 21대 국회에 이어 전석 지키기에 성공한 민주당. 이제는 존재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맡는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으로 우뚝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엔 전략적인 교차 투표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지역민들의 선택이 큰 몫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8석, 전남 10석 등 지역구 18석 전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단순히 당선인 수치로만 보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무능, 경제 실패에 대한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지역 내 1위 정당으로 우뚝 선 것을 발판으로 원내 제3당으로 입지를 확실히 다졌습니다. 특히 전국 득표율 24%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은 광주에선 47%, 전남에선 42% 등 2배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8개 전 선거구를 비롯해서 지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누르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를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선 민주당, 비례대표에선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는 이른바 지민 비조가 현실화된 것인데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이란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범야권과 중도층 표심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공천 잡음을 거듭한 민주당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전략적 교차 투표를 했다는 해석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원내 제3당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하지만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정치와 존재감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를 모두 싹쓸이한 가운데 광주 전남에 등판했던 이낙연, 송영길, 이정현 등 거물급 정치인들은 대거 탈락했는데요. 특히 호남 제2당을 자처하는 군소 정당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생명에 마지막 불씨를 태우겠다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대표. 이낙연 대표는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무총리, 전남도지사 등 본인의 화려한 정치 경력을 앞세워 민주당 민영배 당선인과 맞섰지만 큰 표 차이로 지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생각해 주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광주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광주 소구갑에서 정치 신인인 조인철 당선인에게 패배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하며 한때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던 송 대표는 옥중 출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3선과 새누리당 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도 정권 심판론 속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대표가 되지 않아도 돼.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 표시잖아요.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렇게 보여져요. 호남에서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강은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은 한 자릿수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진보당은 선거 기간 바닥 민심을 열심히 다진 결과 광주 전남 3개 지역구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등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광주에서는 북구 을에서 아무튼 15% 이상 득표율을 보인 것, 이것으로 봐도 진보당이 호남에서 제2당으로 발돋움한 거 아니냐. 조국 혁신당의 돌풍 속에 호남의 제2정당을 자처하는 각 정당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이슈 가운데 하나는 비례대표 투표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눈에 띄었는데요.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배치됐던 광주 전남 출신 인사들 가운데 6명이 당선됐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이 51.7cm로 손으로 일일이 분류하는 수개표만 가능했던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개표는 날이 밝아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46석 가운데 국민의 미래가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이 2석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선인 46명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 당선인은 모두 6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서미화와 전종덕, 김윤 등 3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목포 출신으로 목포시의원을 지냈고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인권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저의 가장 시급한. 화순 출생이자 간호사 출신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11번으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망이 22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하고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당선됐습니다. 전체 18석을 확보한 국민의 미래에도 호남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여수 출신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순천 출신의 임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각각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사실상 연고만 있는 두 당선인과 달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은 22번으로 낙선했습니다. 돌풍의 주역이었던 조국혁신당에는 영광 출신인 서왕진 정책위 의장이 12번으로 당선됐고, 개혁신당에서는 고향은 대구지만 순천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습니다. 지난 21대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던 호남 인사는 4명, 22대에는 6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도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전남은 32년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18명 당선인 가운데 초선 국회의원이 11명에 달하면서 호남 지역 정치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은 68.2%, 전남은 69%로 나타났습니다.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 투표율 69%는 세종 70.2%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런 시즌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피부에 체감되는 정책과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구례가 75%로 가장 높았고 곡성 74.3%, 한평 74.1%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목포로 64.9%였고 무안과 해남 등 6개 시군은 투표율 70%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총선 결과 광주 전남 당선인 선수는 초선 11명, 재선 3명, 3선 2명, 4선 1명, 5선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선 이상의 중량급 정치인들의 국회에서의 역할이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특히 전남의 그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전남의 소외된 정치를 좀 더 확고히 복원하고 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국회 관례상 개파색이 강하지 않을 경우 4선에서 5선은 국회 부의장, 5선에서 6선은 국회의장을 맡을 수 있습니다. 3선 이상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배치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초선 의원이 많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광주 전남 초선 의원은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특히 광주는 8개 선거구 가운데 민형배 당선인을 제외한 7명이 초선으로 채워졌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해야 호남 정치 부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담긴 민심과 향후 전국 전망을 조명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여야의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토론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원장,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공사 막바지에서 멈춰섰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조달한 사업비를 도급자들이 중간에서 유용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최황지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출입구가 나무 판자로 굳게 막혔습니다. 내부로 들어와 보니 아직 설치하지 못한 에어컨 설비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이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며 10%의 공정만 남겨두고 공사를 중단한 겁니다. 한 달째 일도 못 잡고 있고 그래도 제가 같이 일한 4명을 데리고 불러서 일을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힘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수의 한 장애인 단체는 이 건물을 장애인 교육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급업체에게 사업비 2억 원의 건물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도급업체는 사업자로 행세하며 1억 원 가까이 초과하는 공사비를 발주처와 상의 없이 시공하고 사업비 일부를 셀프 월급과 개인 대출이자로 갚는 등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제때 리모델링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하지 않아도 될 배선, 배관 공사에 집중하느라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설계도도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엔 엘리베이터가 없고 외부에 있는 오르막길은 급경사가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확인해 보니 이 도급업체는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건설 관련 자격 면허도 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 해당 도급업체에게 믿고 사업을 맡겼던 장애인 단체는 시설을 완공도 못한 채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억 원을 다시 회수해서 드려야 되는 반납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도급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사비 초과와 인건비 체불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은 인건비 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며 향후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입주민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 있던 시각장애인 24살 최모 씨가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최 씨의 아버지와 또 다른 입주민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경 브로커가 연관된 수백억대 비트코인 유출 사건에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오늘 오전 광주경찰청 정보화 장비기 서버실과 경찰관 자택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알려줘 압수한 비트코인 600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는 검경 브로커 성 씨의 진술을 확보해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봄철을 맞아 영산강과 섬진강, 제방 자전거도로 103km 구간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 포장 상태와 배수시설 관리, 안전 난간 상태 등입니다. 이와 함께 영산강청은 올해 39억 원을 투자해 자전거도로 28km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